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STV 연세S1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은 안면 홍조 제대로 알면 고칠 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안면 홍조, 얼굴이 양측 광대 부위가 불구족족하고 열도 나고 이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안면 홍조는 착각하시는 게 이건 질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원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되게 다양한데요. 크게 생각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굴에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안면 홍조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는 혈관도 혈관 주변에 보면 혈관을 지지해주는 결체 조직들이 있거든요. 노화에 따라서 이런 결체 조직들이 탄력을 잃어서 혈관이 늘어났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얼굴에 나타난 염증성 질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피부과적 질환도 있고 내과적 질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과적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류마티스 질환의 SLE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환이 있을 때, 만성 습진성 질환이 있을 때 이런 홍조가,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도 있고, 피부과적으로는 가장 흔한 게 주사라는 게 있는데, 주사라는 거는 처음에는 코 주변이나 양측 광대 쪽으로 약간 열감도 있고 붉게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마치 여드름처럼 농포도 생기고 구진도 생기고 나타나는 한 질환인데, 그런 경우에도 안면 홍조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지루 피부염이 있을 때도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여드름이나 모낭염 같은 거 생기면 그 부위가 붉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도 홍조가 좀 나타날 수 있고,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게 있을 때도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몸이 안 좋을 때, 그냥 만성질환, 관질환 같은 데도 있을 때도 안면 홍조나 아니면 모서혈관 확장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염증성 질환과 그리고 노화 같은 게 있을 때, 혈관이 탄력을 잃었을 때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컨트롤해주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자율신경계가 부조화됐을 때도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나라 여성들 보통 한 49 정도 되면 폐경을 하시게 되거든요. 난소의 기능이 멈춰서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는데, 그때도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원인에서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안면 홍조가 나타났을 때 이건 또 다른 요인에 대해서 되게 악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악화 요인은 뭔지 알아야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능하면 피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악화 요인으로 하나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안면 홍조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자외선이 아침 11시, 12시 넘어가서 오후 3, 4시까지는 되게 강하게 되는데, 이때는 외출하셔야 하는 게 좋고, 요즘은 선크림이 너무 상용화됐죠.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SPF 한 30 이상의 선크림을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거, 술 같은 거 드시는 것도, 특히 레드와인 같은 거 드시는 것도 안면 홍조가 심해질 수 있겠고, 매운 음식 같은 거는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염증을 심화시키기도 해서 안면 홍조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나 같은 거, 뜨거운 물 목욕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피부를 자극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물 목욕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세안을 할 때도 얼굴을 너무 박박 문대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마사지 하시듯이 하시는 게 좋겠고요. 겨울철 되면 차고 건조한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건조해지는데, 그래서 차고 건조한 바람은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바람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가벼운 일상적인 운동은 괜찮겠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안면 홍조를 또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중에서도 안면 홍조를 심화시키는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특히나 프로필렌 글라이콜, 팔미틱 애시드, 올레익 애시드 같은 성분은 안면 홍조를 더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안면 홍조의 원인하고 안면 홍조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아까 말한 내과적 질환이나 피부과적 질환이 있을 때는 그에 맞는 경구 약물이나 외용제 같은 것만 사용하셔도 좋아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레이저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경우에는 레이저를 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코 주변에 얕은 실핏줄 같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얼굴 전반적으로 얇은 실핏줄이 나타났을 때, 이런 거는 사이즈도 작고 피부 표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단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많이 붉어지는 이런 안면 홍조 현상도
레이저를 한 2주나 3주 간격으로 꾸준히 해주면 대개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하고 환자들의 반응을 보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특히 안면 홍조에 사용하는 레이저로는 대표적인 게 V빔, 시너지, XLV 같은 레이저들이 있는데 아직은 국산 레이저는 그렇게 유명하게 없는 것 같고요. 수입산 레이저들이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게 무슨 원인이냐에 따라 다양한데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생기는 경우에는 요즘에 연화주사나 아기주사, 샤넬주사 다양하게 많은 스킨 부스터들이 있는데 이런 스킨 부스터들을 같이 좀 해주고 LDM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여기는 독일에서 들어온 초음파 장비인데 이런 것도 1, 2주 간격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안면 홍조 증상 호전에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 홍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